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트헌터입니다. 오늘 살펴볼 거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자, 지금 분봉인데 이게 지금 실시간으로 좀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왜 이렇게 빠지나 이렇게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좀 급하게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주주 여러분들은 지금 걱정할 때가 아니죠. 우리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매물대에 내려올 때까지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고, 중요한 건 지금 요 매물대죠. 이 자리,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살펴보게 되면 얼마입니까? 35만원 정도까지거든요. 35만원에서 37만원 정도, 요 자리에 우리가 한 1차적으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한 27만원에서 28만원, 요 자리까지는 내려와도 괜찮아요. 괜찮고, 이 자리에 내려오게 되면 우리가 그때부터 되돌리는 내용이, 이 자리에서 이제 되돌리는 내용이 나오는지, 아니면은 한 번 더 이탈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2차적인 매물대를 터치하고 나서 되돌림이 나올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모니터링을 해봐야 되지, 당장에 LG에너지 솔루션이 급등을 만들어낸 이러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거에 있어서, 그리고 최근에 이 LG에너지 솔루션이 뭐 공장 매각이라든지 아니면 뭐 포드에 대한 계약 취소, 뭐 EU 규제 완화, 뭐 폐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오늘은 이 LG에너지 솔루션이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이 악재에 대한 내용들을 전부 다 풀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정말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도 이건 악재가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행동하시는 거는 상관없어요. 그건 여러분들 마음이니까. 근데 저는 계속해서 2차 전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산업적 구조를 갖고 있고, 지금 당장에 평가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약간 저평가가 되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매매에 대한 기준을 수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전부 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맞아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바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씩 내려오고 있을 때 우리는 조금씩 모아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일단 이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와 기업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뭐 EV에 대한 수요 둔화, 그리고 뭐 ESS, 이런 것들 전부 다 말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말씀드리고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을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뭐 매수에 대한 타점, 매도에 대한 타점 계속해서 알려준다 하면서 연락처 위에 띄워놓고 여기다 문자 보내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유튜버들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작하자마자 뭐라고 했어요? 지금 중요한 가격대 얼마고 여기에서 어떻게 하자, 여기에서 매수하고 되돌림 나왔을 때 우리가 모니터링 하자, 시작하자마자 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굳이 그런 거에 문자 보내실 필요 없이 그냥 좋아요랑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 해두신 다음에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타점 말씀드릴 거니까 전부 다 받아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매수 매도 타점 무작정 올라갈 거니까 무작정 매수하고, 매도에 대한 타점은 문자 보내서 받아가라, 이런 내용들 다 필요 없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포드에 대한 계약 내용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죠.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 포드에 대한 계약 취소는 마케팅에 대한 실패다. 포드는 기존에 내연 기관을 굉장히 고집을 했었고, 테슬라, 아우디, 뭐 BMW, 벤츠도 그렇고 등등등 기타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 계속해서 전기차를 찍어낸과 동시에 매출을 올리고 있었을 때, 포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내연 기관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뒤늦게 진입 장벽이 높은 시장에 진입하게 되면서 IRA 혹은 뭐 보조금, 세금에 대한 혜택,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러한 혜택 내용이 있으니까 출고가를 굉장히 높게 설정을 했다. 따라서 가뜩이나 EV도 안 팔리고 있는 와중에 얘네들은 가격 설정도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 계약에 대한 해지는 불가피하게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LG 에너지 솔루션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포드의 마케팅, 홍보 전략 실패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자, 배터리 산업에서 수익성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수익성은 결국 공장에 대한 가동률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EV에 대한 수요가 흔들리게 되면 신규 라인에 대한 투자가 지연이 된다든지 조정된다든지, 그리고 기존에 대한 공장 라인은 또 이제 가동률에 대한 하락 압력이 발생될 수 있죠. 이게 곧바로 실적에 대한 변동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도된 언론에 대한 내용들도 이 계약에 대한 취소 내용이 대체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만한 규모의 수주를 대체할 만한 것들이 또 뭐가 있느냐, 이런 뉘앙스를 계속해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에서는 수주 하나가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미래에 대한 가동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떠한 명분, 이런 것들이 조금 빠졌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마케팅이라고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뭐 어떻게 보면 포드의 입장에선 수요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그리고 정책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얘네들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건 LG 에너지 솔루션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 대한 변화, 증시에 대한 시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LG 에너지 솔루션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2차 전지에 전부 다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명분이 전해진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포드가 계약을 취소했다, 계약 해지했다, 이런 내용들이 2차 전지에 하방 압력을 넣는 입김이 되는 거죠. 그러면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또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자, 그럼 EV 계약 해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누가 빈자리를 채울 것이냐? 이게 바로 어디로 이동되느냐? ESS 에너지 저장 장치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미국 JV 공장 자산 매각입니다. 이게 이제 혼다 쪽으로 자산을 좀 넘긴다 이런 내용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혼다와 함께 추진하던 미국 합작 공장에서 이제 오하이오 JV 공장 건물 및 관련 자산을 혼다 미국 법인에 매각한다고 밝혔죠.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철수가 아니고 말 그대로 운영 효율 개선 목적입니다. 운영 효율 개선 목적. 자, 이거를 조금 더 내려서 읽어보게 되면은 영어로 좀 나와 있는데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도에 따르면 토지와 장비는 제외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토지와 장비는 제외고 이 소유 구조를 조정해서 재무와 그리고 운영에 대한 유연성을 높이고 JV 운영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려는 성격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다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고요. 이 공장 매각이라는 게 전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결국 EV에 대한 시장이 둔화되면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투자에 대한 속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카펙스, 설비에 대한 투자도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라인에 대한 전환, 가능하면 어디로? ESS로 이런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이 매각에 대한 이슈는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 흐름 위에 있다라는 걸 확인시켜준 사건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2025년 3분기 실적에서 연결 매출 약 5.7조 원이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6,013억 원입니다. 공시 발표했고 ESS에 대한 수요가 EV 둔화를 일부 상쇄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장이 이 대목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뭐냐? EV 수요가 둔화되고 있는 지금 이 시장에서 실적이 무너진 게 아니라 ESS가 버팀목이 되었다라는 건 이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떠한 프레임을 부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대한 프레임은 LG 에너지 솔루션은 EV에 대한 사이클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EV와 ESS의 믹스 포트폴리오 이렇게 좀 진행이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자, 그리고 수주에 대한 잔고 백로그가 힌트입니다. 이 LG 에너지 솔루션 공식 발표에서 ESS 배터리 주문 잔고는 120기가와트시고요. 그리고 46 시리즈 원통형 주문 잔고도 300기가와트시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실적은 과거의 결과지만 수주 잔고는 미래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LG엔솔은 지금 EV에 대한 단일 성장이 아니고 ESS와 차세대 폼팩터로 미래에 대한 주문을 다시 짜는 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왜 지금 ESS가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냐 이것도 궁금해 하실 건데 지금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전력망이죠. 전력망, AI, 데이터 센터, 재생에너지가 확대가 겹치면서 ESS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중심으로 공급망 경쟁도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고 이 ESS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대체 시장이 아니고 전력에 대한 인프라 변화입니다. 인프라 변화의 중심 시장이 되고 있어요. ESS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에너지 저장 장치가 가장 필요한 곳은 어디다? AI 서버, 데이터 센터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뭐 챗GPT라든지 뭐 퍼플렉시티, 뭐 제미나이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근데 AI는 서버가 한번 다운되게 되면은 몇 조 단위의 손실이 발생될 수 있어요. 조 단위예요. 손실이 발생되기 시작하면. 왜냐면 만약에 챗GPT를 쓰는데 얘가 갑자기 서버가 다운됐어. 그러면은 챗GPT를 쓰던 사람들은 어디로 가?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을 하겠죠. 이러한 내용들까지 전부 다 겹치게 되다 보면 엄청난 손실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때 필요한 게 뭐다? 에너지를 저장했던 장치에서 전력을 비상 전력망이에요. 그냥 비상 발전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4시간 서버를 지켜줄 수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가 중요하다라는 거고 이 와중에 중국 중심으로 해서 공급망에 대한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쯤에서 꺼내야 되는 얘기가 하나가 있어요. 그건 바로 LFP입니다. ESS에서 절대 빠지면 안 되는 키워드가 바로 리튬 인산철 LFP죠. 왜냐면 ESS는 고성능보다 무조건 첫 번째는 안전입니다. 안전. 그리고 수명이고요. 그 다음이 가격입니다. 원가. 그 구조에 LFP가 굉장히 잘 맞기 때문이에요. 이 보도에 따르게 되면 이 LG에너지솔루션은 충북 오창에서 2027년 LFP, ESS용 LFP를 생산 시작하겠다라는 계획을 언급을 했고요. 이거는 이 LG에너지솔루션이 우리 LFP도 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ESS로 무게중심을 옮길 때 핵심 제품군을 국내 생산 체계로 가져오겠다라는 시그널인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테슬라용 ESS 공급 계약 도 있습니다. 보시면 이 LG엔솔이 테슬라의 ESS용 LFP 배터리를 공급하는 계약 약 43억 달러 원입니다. 43억 달러 원, 6조 원 정도고요. 미시간 공장에서 생산될 수 있다는 맥락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첫 번째는 EV에 대한 둔화 구간에서 ESS 물량이 실제로 돈이 되는 시장이 됐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에 대한 관세 그리고 정책에 대한 환경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 축소가 거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점. 즉 LFP는 이 중국이 잘하는 배터리였는데 이제는 미국에서 만들 수가 있나? 라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이 LG에너지솔루션 같은 업체가 기회를 잡는 구조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수주에 대한 내용은 테슬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메르세데스, 벤츠까지 이어집니다. 46 시리즈 원통형 차세대 폼팩터에서 존재감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지금 이 대형 배터리 공급 계약 보도가 있었고 46 시리즈 중에서 최대급이라는 맥락으로 정해졌죠.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46 시리즈는 단순 제품명이 아니라 경쟁에 대한 축으로서 역할 수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배터리 시장은 이제 어떤 화학계냐, 그러니까 뭐 NCM이냐, NCM은 니켈과 코발트, 망간이 들어간 배터리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면 뭐 LFP냐, 이런 식으로 어떤 화학계냐 뿐만 아니라 어떤 폼팩터, 파우치냐, 뭐 아니면 각형이냐, 뭐 아니면 원통형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경쟁 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46 시리즈의 원통형은 차세대로 분류가 됩니다, 여러분. 신식이에요. 그래서 이 축에서 대형 고객사를 확보를 하게 되면 단순 매출 이상의 의미가 생긴다. 왜? 차세대 기술을 도입을 했는데 이게 또 잘 되고 잘 팔려. 그러면은 다른 수주들도 계속해서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EV 시장이 지금 당장에 조금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고급 EV, 그죠? 고급 EV와 차세대 플랫폼은 계속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약은 EV 시장은 조금 느려져도 기술에 대한 축이 바뀌는 흐름은 멈추지 않는다. LG에너지솔루션은 ESS 확대로 현재를 방어하면서 46 시리즈로 미래에 대한 EV를 준비하는 투트랙을 깔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조금 복잡하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럴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 하락에 있어서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조금 길게 말씀을 드린 거고, 중요한 내용들, 이런 것들 어려운 것들은 또 제가 어디서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통방 전부 다 열어놨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시는 방법 어렵지 않고 오른쪽에 링크 누르신 다음에 전송 버튼만 딸깍 누르시면은 그냥 소통방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2차 전지를 단 한 주라도 보유를 하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소통방 들어오셔서 궁금한 것도 많이 물어봐 주시고 필요한 거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포스코홀딩스라든지 퓨처엠, 뭐 아니면 LNF나 뭐 에코프로 이런 것이 전부 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것들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제가 만들어 온 단타 검색기입니다, 여러분. 이 단타 검색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거는 시외에서 약간 더블인 케이스고 보통은 3%에서 8%입니다. 예, 하루에서 이틀 정도 걸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어제 매수해서 오늘 갖다 매도하면 되는 단타 검색기입니다. 그래서 로직이랑 알고리즘 전부 다 제가 입혀 놓은 거니까 편하게 무료로 전부 다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단타 검색기, 내가 30만원에서 한 50만원 정도 예수금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3%에서 8% 수익 나면, 뭐 3% 정도 수익 나면 내일 아침 모닝커피 한 잔, 그리고 8% 수익 나면 내일 저녁에 치킨 한 마리, 요 정도 하셔가지고 딱 즐길 수 있는 정도로 충분히 만들어 놨으니까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LG에너지솔루션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